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긴 했지만 역시나 여야 정쟁에 지역 현안은 뒷전이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감사 수준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맹탕 국감이란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육군본부와 대전 세종 경찰청 국감을 정리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없이 시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지 김용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가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나마도 10여 분 만에 정회했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만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월북이 아니고 월북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은 국감이 시작되고 6시간도 훨씬 지나 처음 거론됐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의 안보는 어디로 가고 역사는 어디로 가고 문화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어같이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전 세종경찰청 국감에서는 스토킹 성범죄 관련 전담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1인 가구 밀집 지역도 많아 관련 범죄 신고가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청 수사팀하고 여청 강력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총 인원이 지금 119명입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해도 벌써 2,000건이 넘어가는데 세종시 역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가 474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며 인력 문제 개선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을 들어 강압수사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도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압 폭행 수사를 한 그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정감사.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도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요. 대전시 국감에서는 전임시장의 정책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KTX 세종역 설치와 세종시 공무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 5명만 배석한 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폭 늘어난 주민참여 예산이 특정 시민단체로 흘러들어갔다며 포문을 열었고 2022년까지 50억씩 증액하고 200억이 됐거든요. 이 주민참여도 효과성 측정 없이 오히려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에게 지원했던 꿀단지로 전락한 거 아닌가.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10에서 15%를 돌려줬는데 취약계층의 소비 지출을 늘렸는지는 의문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논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머지 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사기이지만 온통대전 같은 경우 25% 부분은 바로 대전시가 떠안는 겁니다. 그만큼 국세, 혈세가 지금 낭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야당에선 이장우 시장의 낙하산 인사와 징계성 대기 발령 등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대기 발령을 이렇게나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대전시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우레탄 폼으로 뿜칠된 건축물의 이런 단열 문제뿐 아니라 만에 하나 거기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이렇게 특정 구역을 구획해서 거기를 적재물 창고 용도로 쓰고 있었다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런 인명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KTX 세종역 설치를 놓고는 여야의 온도차가 분명했습니다. 인근 지하철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그 KTX 세종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광역철도망이 되면 한 20여 분이면 오송에서 세종 정부청사로 오기 때문에 철도로 그것을 대안적으로 검토하는 게 정책적 타당성도 높아 보이고 세종시청 공무원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립식 건물인 이른바 모듈러 교실의 70% 이상은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대전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앞으로 도입하는 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현재 버드내중을 비롯해 신흥초와 호수초 등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듈러 교실을 운영 중인데 대전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운영될 용산초에도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산초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에 불이 나면 대피로가 부족하고 가설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며 자녀들의 등교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X SRT 예매 시스템에 재해복구 센터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때 열차 예매 먹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서울 데이터센터와 대전 백업센터 등 33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재해복구센터가 없어 유사시 예약 발매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자체 추산으로 최대 3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를 교훈 삼아 코레일 등도 유사시 철도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늘같이 작은 물체부터 대형 상자까지 다양한 물건을 집어올릴 수 있는 코끼리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집기와 흡착의 원리를 함께 구현한 건데요. 물품 포장과 조립 등 세밀한 작업도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그리퍼 로봇입니다. 꽃꽂이를 하는가 하면 자갈과 흙을 옮기는 분갈이도 척척 해냅니다. 날카로운 핀을 바늘 귀에 꽂고 얇은 바늘도 손쉽게 집어 올립니다. 파티 준비도 혼자서 끝냅니다. 포장재를 넣어 선물을 포장하고 성냥에 불을 붙여 케이크 초에 불도 밝힙니다. 코끼리가 코로 음식을 집고 빨아들이는 방법에 착안했습니다. 말랑말랑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은 물체는 대충 그 근처에 가서 오므리면은 꼬집어서 잡는 것이 가능하고 큰 물체는 흡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물건을 잡는 것과 유사하다고. 물체에 따라 변형되는 실리콘으로 로봇 손을 만들어 와이어를 잡아당겨 오므리고 벌집 모양의 구멍 사이로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청소기처럼 흡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100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직경 0.25mm의 한방 침이나 10배 크기인 종이 상자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존하는 대량 포장이나 조립 등 다양한 산업이나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뤄야 되는 물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수작업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 로봇은 특히 복잡한 센서나 제어 없이 변형 와이어를 움직이는 공합 실린더를 켜고 끄는 동작만으로 작업이 가능해 산업 공정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부여군이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담보로 한 업무 협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여군과 필리핀 코르도바시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가족과 친척 모두 출국을 막고 임금 일부를 현지은행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대판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데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인력이 이탈하는 건 큰 문제다 보니 규제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병원 업무 시설만 허용됐던 BRT 역세권 상가에는 미용실과 주민 체육시설이,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만 허용됐던 금강 수변 상가에도 미용실을 비롯해 서점과 일반 업무 시설 입점이 허용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위성 영상 처리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겨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위성 영상에서 건물 도로를 탐지하고 홍수 피해 여부를 확인해 최적의 통행 경로를 찾는 재난 대응 알고리즘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290여 명이 참가해 1000여 개의 알고리즘을 제출했는데 항우연 연구진이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대응과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9억 원 등 70억 원을 들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사업을 통해 군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 과정을 재정립해 산지 농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로컬 푸드 기능을 확대하고 학교 급식 등 농산물 소비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기가 생물학적으로 에너지 대사란 사실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밝혀냈습니다. 한의학위원 이상훈 박사 연구팀은 기를 보호하는 한약자에서 도출한 13종의 핵심 성분 유전자와 생물학적 경로를 추적한 결과 다양한 대사 경로에 관여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결국 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인체의 에너지 대사 문제를 치료하고 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학술지 플랜트에 게재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외자 유치를 위해 내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영국의 반도체 진공펌프 생산업체, 독일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시스템 업체 등 반도체와 전기차 소재, 부품업체 5곳과 2,80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소재의 한국도량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충남호 헬기가 충남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충남호 헬기는 지난 1972년 도민성금을 모아 구매한 충남 첫 헬기로 1989년까지 낙도나 오지 등의 행정연락, 병충해 방제, 재난구조 등에 사용됐습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는 개통 51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기고 지난해 10월 28일에는 500만 명을 기록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단기간 가장 많은 관광객 방문 출렁다리로 인증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출렁다리 인근에 예당호 모노레일과 음악분수가 조성됐고 전망대와 워터프런트 등의 관광시설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일대 신암농공단지가 충남동물약품 수출단지로 새로 출발합니다. 군은 지난 6월 신암농공단지 명칭을 충남동물약품 수출단지로 변경했으며 이곳에는 동물의약품과 사료, 종이 제조업체 등 12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출단지로 육성하고 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이른바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첨단 오피스 환경을 갖춘 한산 디지털 노마드 센터를 활용해 4박 5일 동안 원격 근무를 지원하고 퇴근 후에는 한산 소곡주 빚기, 한산 모시짜기 등 전통문화 체험과 주변 관광지 여행 등 여가 생활을 제안합니다. 서천군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12개 중소기업 10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 뒤 올해 말까지 추진합니다.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 지난 4월 중순부터 6개월 동안 충남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공장이 밀집한 천안과 아산이 각각 8일과 7일로 나타났고 서산 6일, 태안 5일 등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05년 이후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가 0.091 ppm 이상인 나쁨 단계 발생 횟수가 늘고 있다며 고농도 오존 발생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어린이공원 50곳에 지능형 CCTV를, 우범 지역 20곳에는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이상음원 지능형 CCTV는 음원 분석 기능을 접목해 차량 충돌음이나 비명 등을 인식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해 사건 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범 지역에는 LED 보안 등과 CCTV를 하나의 기둥에 설치한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홍성의 특화 작물인 마늘이 지난 8월 시범 수출 이후 두 번째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홍성군은 마늘 300kg을 실은 선박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현지 유통체계를 고려해 소량 포장하고 상표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